안녕하세요. 네, 알고리즘 잡스를 운영하는 알고리즘 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진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주요 기업 코딩 테스트 기출 분석 합격 전략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할 수 있느냐, 당장 이제 저도 한국정보올림피아드라는 대회에서 알고리즘 공부를 많이 해봤었고, 심지어 대학교도 이제 이 알고리즘 정보올림피아드 상을 받고 특기자로 갔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알고리즘 잡스를 2017년도, 18년도부터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코딩 테스트를 좀 이제 겪어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 실제 많은 분들을 합격시켜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소프트 멤버십이라는 곳에서 이제 소프트 역량 테스트가 처음 도입될 때 제가 처음 시험을 보는 사람이었으면서 그 이후에는 제가 면접관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과정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있게 합격을 하실 때 필요할 만한 어떤 정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요 기업에 대한 코딩 테스트 기출 경향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 카카오, 네이버, 라인 이런 기업들로 저희가 한정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의 코딩 테스트는 어떤 류의 알고리즘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삼성에서는 기출 유사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푼다고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고리즘 설계라는 건 뭘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뎁스 있게 정리를 해서 그냥 경향이 이렇다가 끝이 아니라 실제 나왔던 유사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더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주요 기업 코딩 테스트 기출 경향. 그래서 기업 코딩 테스트 경향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려보면은 크게 이렇게 한 4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완전 탐색 문제, 이 최적화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시뮬레이션, 그다음 세 번째가 자료 구조, 네 번째가 여러 기출 알고리즘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뎁스 있게 얘기를 해보면, 완전 탐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했을 때 최소가 되는 시간을 구해라, 최단 거리를 구해라, 이런 등등의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찾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가장 좋은 수치가 얼마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경우들을 다 체크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DFS, BFS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거의 단골 이제 기업에서 코딩 테스트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저 알고리즘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이더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가까이 거리에 있던 거냐,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그래프 알고리즘 중에 DFS, BFS, 깊이 요소 탐색, 너비 요소 탐색 이런 것들이 쓰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모든 경우를 다 가보는 것. 그래서 1번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성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답을 잘 찾느냐, 모든 경우를 다 돌려볼 줄 아느냐, 그래서 컴퓨터의 연산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 그래서 컴퓨터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을 측정하는 게 코딩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람보다 연산을 잘합니다. 이제 1초에 1억 번, 10억 번도 연산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소프트웨어 직군 알고리즘 역량 테스트 경향을 보면은 이제 기업 코딩 테스트에서 비중 보시면은 저희가 여러 몇 년치의 어떤 통계치를 좀 집계한 걸 바탕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완전 탐색과 시뮬레이션 두 영역이고, 이거의 비중이 거의 80%다. 여기에 있는 1번, 2번이 거의 80%의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탐색의 재계함수를 활용한 브루트포스와 그래프 알고리즘인 DFS, BFS는 응시자들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서 재계함수나 이제 어떤 그래프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잘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기본 문법을 활용한 구현 요소는 문제 단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고리즘 문제에서 특정 조건, 패턴의 구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시뮬레이션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 완전 탐색 문제에도 해당 요소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시뮬레이션은 이동, 확산, 회전 다 처음 배울 또 구조체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런 어떤 경향으로 이제 문제가 진행될 때가 있고, 이거에 대한 삼성이 만약 지원한다 그럴 때는 준비 전략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구현 난이도가 높습니다. 구현 난이도, 포이프 어레이를 되게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 가지의 기능을 모듈화 시켜서 코드가 유기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한 문제를 여러 작은 단위의 문제로 이제 나눈 다음에 각 작은 단위의 문제를 풀어서 그것들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제 뭐 브루트폴스, 그 다음에 재계함수, 그 다음 그래프, 문자열, 구현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삼성보다 좀 다양한 비중으로 나오죠. 그래서 7문제, 5시간 7문제가 주어지고 보통 4문제 이상 해결하는 것이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하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카카오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는 7문항의 난이도가 상이하고 문제수가 적지 않은 만큼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1, 2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그 다음 효율성 체크 문제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카카오 기출문제 역시 완전 탐색과 시뮬레이션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입력 데이터가 정수형과 문자열을 골고루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양한 게 나오긴 하지만 완전 탐색과 시뮬레이션 비중이 높긴 하더라 라는 거죠. 이진 탐색, 뭐 DP, 투포인트 자료구조 등 이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알고리즘 문제가 어려울 때는 정확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많이 고려해야 될 때 많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연습은 뭐 알고리즘을 많이 아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시간 복잡도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푸는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시간 복잡도인지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모두 학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보다는 기출 빈도가 높은 유형의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을 모두 학습한다는 것도 사실 이제 불가능하고요.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잡기보다는 기출 빈도를 보시면서 그 기출 빈도에 많은 유형이 나왔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기준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기출 문제 반드시 이제 좀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 구현 방법이 까다롭지 않으나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돼서 정수론 같은 어떤 파트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수학적 정수론 관점 말고 이제 알고리즘 문제에서도 정수론, 뭐 유클리드 호재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아셔야 된다는 말이겠죠. 네. 이제 공식적으로 기출문제를 제공하지 않고 반복문을 활용한 브루트폴스와 시뮬레이션 비중이 이제 높은 수준의 알고리즘보다는 기출 경향으로 분류된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어떤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준비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경향들을 좀 뎁스 있게 살펴봤고요. 약간 시간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퓨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쭉 주어져 있는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그래서 BLPS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도가 있으시다면 이 코드를 보시면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문제 한번 다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문제를 다뤄볼 건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디퓨저가 10개잖아요. 10개 중에 디퓨저를 5개 선택한다고 했을 때, 또는 그 10개에 대해서 이걸 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경우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연다 말다에 대해서 10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10승, 약 1000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 1000개의 경우가 있는 거고, 1000개 경우에서 저희가 한 번의 경우에 대해서 BFS를 확산할 때 얼마가 걸릴 거냐 이런 것들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뭐 아스키 코드 값을 바탕으로 바꾸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를 처리를 할 때. 물론 아스키 코드를 다 외우고 다닐 필요 없으나 저렇게 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방문객 방문 빈도, 시간 빈도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 빈도가 체크가 되면은 이 구간을 잡아서 슬라이딩 시키면서 최대 구간을 찾는 그런 투 포인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잡고 이 변수값을 통해서 시작점에서 이벤트가 진행됐을 때 빈도수의 합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구간의 어떤 최대 값을 저장할 뭐 맥스 변수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슬라이딩 하면서 중간중간 최대 값을 알아놔야겠죠.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3번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설계거든요. 막 순서대로 그리는 게 설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할 때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면 1번, 2번, 3번 정도 설계로 이제 알아서 세부적인 것들은 그냥 이제 진행할 수가 있고,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시간을 어떻게 초로 바꿀지에 대한 로직까지 이렇게 설계에다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알고리즘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1번, 2번, 3번을 정하고 이제 세부적인 로직까지 정하고 나서 이걸 토대로 그냥 문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알고리즘 설계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 설계와 이 정도 코드가 필요하더라 라고 봐주시면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위해서든 조금 롱텀으로 보시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셔서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전략 세미나 이런 것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잠깐 멈춰서 문제도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제 문제 풀 때 현재 나의 위치와 실제 기출 문제의 수준은 어떤지도 한번 비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알고리즘 랩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손진호였습니다. 네, 그럼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또 좋은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